정도로 하기는 합니다. 개개인한테는 주지 않더라도. 근데 제 이제 그 짧은 소견으로는 그러니까 의학 논문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논문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용어만 이렇게 좀 전문 용어, 의학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반 논문과 의학 논문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교수님? 전문 용어는 물론 특수해서 그건 따로 다르지만 일반 용어도 우리 의학 논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응급실 그러면 이머전시 룸이라고 그래요, 그걸. 네. 그렇게 쓰면 틀려요. 논문이 리젝트 당해. 이머전시 디파트먼트 그래야 돼. 근데 그건 특수한 경우. 왜 그러냐면 이머전시 디파트먼트가 1987년에 생겼어, 그게. 네. 그때부터 룸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응급의학과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검사 그게 익셈이거든. 네. 익제미네이션 그래야 돼. 약자 쓰면 안 돼. 아, 네. 보통 사람은 익셈 다 그래. 네. 랩 그런다고. 예. 검사실, 레버러토리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그래. 네. 예. 혈당이자 혈당. 블러드 슈가 그래, 보통. 네. 네. 슈가가 아니야, 그건 글루코즈지. 네. 그런 게 용어가 정확지 않으면 안 돼, 의학 논문은. 그런 게 있고 또 이상한 법칙이 있어요. 두음 법칙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 리을을 제일 앞에 못 둔다 이렇게 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얘네들은 의학 논문만 그래. 일반 에세이는 안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우리만 특별하게 엔드 파트로 시작을 못 하게 돼 있어, 문장을. 아하. 걔들 다 돼, 일반 에세이는. 예. 그 다음에 또 있어. 부호로 시작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네. 시작을 하거든, 일반 에세이는. 우리는 못 하게 돼 있어, 그거를. 네. 부호로. 플러스 뭐 이런 거, 그렇게 못 해. 그런 것도 있고, 부등호 문장이 많아, 우리는. 네. 생각해 보세요. 논문에 무슨 문장에 부등호가 나와. 수학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죠. 60살보다 많거나 같다라는 거를 영어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영어가 발음이 나빠서 죄송하지만 woman, aged 60, 그러니까 older than or equal to 60 years 이렇게 되거든 원래는. 근데 그 older than or equal to를 부등호로 해. 아, 네. 그 이상한 놈은 이게 처음에 내 친구가 영문학과에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쓰냐 문장을.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우리만 쓰는 특유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다 아셔야 돼. 이렇게 안 쓰면 또 우리는 리젝트 당해. 이렇게 안 쓰면. 정말 이게 그 생명을 다루는 의학 그렇죠. 분야다 네. 보니까 더 확실히 더 이제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거 그 책을 만드시면서 특별히 조금 어렵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영어 논문을 쓰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관사예요. 네. 부정관사, 정관사, 또 복수형에 대한 걸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의사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네. 근데 내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결론은 일정한 법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 내 생각엔. 있다고 보면 있는 거고 없다고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달라요.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다르게 나와, 답이. 그럴 때가 많아. 그리고 한국 사람 물론 90% 이상 틀리고. 근데 예를 들면 어떻게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환자나 사람이죠, 환자. 네, 네. 환자 앞에다가 관사를 붙이냐 안 붙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네. 우리는 당연히 영문법에서는 붙여야 돼요. 네. 위에서 나온 환자를 표현할 때. 네. 근데 우리는 위에서 환자가 나오도 덜을 안 붙여요. 정관사를 안 붙여. 네.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의학 논문만 그렇대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얘기는 또 우리 또 이기정 교수님께 한번 네, 여쭤봐야 될 것 한번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관사, 부정관사, 정관사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뭐 어나 더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관사는 참 선생님 말씀하시면 일정한 법칙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조금 동의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위 논문 쓸 때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학위 논문 드래프트 써서 제출하면은 지도 교수가 미국 분이시니까는 네. 이렇게 고치는데 많은 부분 관사를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미국 분이고 지도 교수가 고치라 그랬으니까 제가 또 고칩니다. 네. 갖다 줘 고치면 드리면은 다음에 또 오히려 제가 했던 것이 맞는 걸로 또 고칩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칙이 미국 분 다시 없으셨군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건 상황적인 논리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관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영어 선생으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관사라고 하는 게 뭐냐? 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형체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 am boy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관사가 없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저거 틀렸다가 아니라 내 이름은 BOY입니다로 받아들입니다. 그거는요. 관사가 없으면 형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맹목적으로 외웠던 문법 지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만은 무슨 운동 경기 앞엔 붙이지 않는다 해갖고 플레이 테니스 하지만은 뭐 플레이 더 피아노로 해갖고 관사를 붙입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형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피아노를 너 가서 사와 하는 거는 우리가 형체가 있는 거지만은 네. 테니스 사와 이거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go to church 하는 거와 go to the church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배 보러 가다 할 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썬킨 선생님? 다른 고로 처치가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배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가 붙었을 땐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저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다라고 하는 저 교회가 되던 서로 대화하는 데서 어느 교회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일 때는 너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법칙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고 또 정관사와 부정관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한 2박 3일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선생님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외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선생들조차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저는 어떤 반복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문을 쓴다라는 것은 민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이 연습해 보면서 저런 책을 가지고 참고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원칙이 서집니다. 아, 요 경우에는 붙이는 게 좋겠다. 전혀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쓰는 것이 특히 저런 매뉴얼이 있었을 때는 그 지식에 바탕을 해서 쓴다 그러면은 형식적인 면에서 영어 논문의 완성도는 좀 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바로 그 문제의 영장문 사전책이 있는데 안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도 많지만 저희가 정말 생소한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의학 용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이 책이 처음 책이 아니라 보통 2003년도와 2008년도에도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 사전이 시리즈로 나가는 겁니까, 교수님? 아니죠. 시리즈로 할 수가 없죠. 제가 강의를 하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한 200여 편 쓰다 보니까 이게 쌓여요. 좋은 문장들이 쌓인다고 썸노트에. 그러면 나중에 그걸 정리를 하려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자꾸 요구를 해요. 뭔가 매뉴얼이나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거가 써 있는 책을 써 보이는 게 어떠냐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쓴 게 이제 2003년도에 하나 썼고, 그게 이제 의학 논문 작성 매뉴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구 계획서부터 마지막 해외 학술지에 서미트에서 게재될 때까지 과정과 그 사이에 필요한 절차들 아니면 문장들, 표현들 이런 걸 모은 게 책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08년도쯤에 5년 전쯤에 아주 명문장만을 따로 뽑아서 번역하고 같이 넣어서 볼 수 있게, 의과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나온 책은 지금 저기 있는 문장들을 활용하도록, 저걸 빼서 활용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전체 문장을 합쳐놓은 겁니다. 여기.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의학 연구자를 위한 이제 영장문 사전이어서 의학 용어만 많이 있을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뭐 퓨처 미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의학 네. 전문 용어는 네. 뜻만 알면 돼요. 네. 빈혈 그러면 어니미아 이런 것만 알면 되지. 그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예. 빈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죠. 그렇게 그래서 전부 다 일반 영어입니다. 거기 있는 거는 예. 표제어가. 그래서 저는 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어는 어떻게 선택을 하신 건지. 그거 우리 자체를. 흔히 의학 논문에서 많이 쓰는 일반 단어예요. 그걸 위주로 만드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그 일반 단어들인데 그 일반 단어의 예시문들이 다 이제 의학적 예시문들을 만드셨군요, 그렇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관사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관사가 왜 어떤 부분일까? 일단은 장기는 그냥 다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상은 좀 셀 수 없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되나? 셀 수 있다 없다가 네.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 명사냐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네.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골드. 네. 골드는 셀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셀 수 없다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냐면은 금을 잘라도 계속 골드입니다. 그것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해가 안 됐던 단어가 초크였습니다.